질소와 칼슘과 붕소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마늘을 심은 지 넉 달이 되었습니다. 저는 9월 말에 마늘을 심었는데요. 마늘을 크게 키우시려면은 마늘을 적게 심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적게 추비를 주고 병해충 방제만 해주시면은 마늘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추비를 주시게 되었는데, 만약에 이 시기에 마늘이 좀 힘이 없고 누렇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비 주기 전까지는 기다리기 너무 먼 기간입니다. 그 전에 이 마늘밭에서 꼭 해주셔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비제 제주 농부입니다. 오늘은 마늘밭입니다. 마늘, 양파, 대파, 쪽파, 부추, 이 알신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이런 작물들은 황을 줘야지 알이 굵어진다는 말씀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비를 줄 때는 꼭 염화가리가 아닌 황산가리를 주셔야 되고요. 고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지 이 마늘이 그리고 양파가 아주 달고 맛이 좋습니다. 확실하게 황을 주고 그리고 마그네슘 이런 거 그만큼 신경 써준 만큼 이 작물들이 맛있게 자라고 그 다음에 아주 잘 자라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 마늘밭에서 이제 추비 주기 전에 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마늘이 좀 누렇고 축 처져 있고 생기가 없다고 하시면은 추비 주기 전까지 뭘 하실 건가요? 병해충 방제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영양제를 줘야 될까요? 아니면 칼슘제를 줘야 될까요? 다 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아무래도 살균제를 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친환경을 하시는 분들은 황이라는 것을 자주 쓰게 되는데, 아무래도 황 같은 것을 쓰게 되면은 작물에게는 좋지만 부담을 주게 됩니다. 황을 주시는 것도 좋겠지만 중간중간에 영양제를 함께 연면십이나 아니면은 위로 추비를 살짝만 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작물이 아무래도 이제 겨울을 지나고 온도가 올라가는 시기고 뿌리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잎이 커가고 줄기가 굵어지고 커갈 시기예요. 보시면은 꽤 많이 굵어졌어요. 저 손가락보다 더 많이 굵어졌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커가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 이제 마늘에게 확실하게 이렇게 연면 시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추비를 주시면은 그만큼 마늘이 병에 잘 걸리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쑥쑥 잘 자라게 됩니다. 이제 마늘이 큰 다음에 마늘 쪽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수확을 기다리고 이제 알이 굵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면은 마늘 수확이 다 끝나는데요. 그만큼 재배 기간이 길고 병해충이 많은 마늘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주는 이 영양제는 아마 마늘에게 큰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아직은 쌀쌀하잖아요. 냉해 그리고 저온 피해 그리고 눈 피해 그런 것들을 좀 회복을 시키고 그다음에 활기를 찾을 수 있게 추비 주기 전까지 할 수 있는 요 영양제 연면시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늘에게 어떤 걸 뿌려주면은 그만큼 효과가 좋을 거예요. 한번 보실게요. 자, 마늘이 정말 많이 컸습니다. 눈이 오고 덮일 때까지는 아주 비실비실하고 잘 클 것 같나 싶었는데 눈이 녹고 이제 온도가 올라가니까 생기가 돌았는지 그래도 누랬던 것도 많이 회복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추비 주기 전에 한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 전에 연면 시비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마늘이 이렇게 많이 굵어졌어요. 마늘이 커지고 이제 밑에 있는 밑거름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추비를 주잖아요. 추비는 한 2번에서 많게는 4번 정도까지 주게 되는데요. 추비를 주실 때 질소비를 너무 많이 주시게 되면은 벌마늘이랑 스펀지 마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유의해 주시면 좋고요. 하지만 지금 시기에는 질소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밑으로 뿌리로 빨아들일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 춥기 때문에요. 그래서 연면 시비가 중요합니다. 최소한 날씨가 좀 따뜻해진 상태에서 연면 시비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연면 시비는 어떤 것을 해주면 좋을까요? 보통은 요소 비료를 이제 물에 녹여서 연면 시비를 많이 하시잖아요. 하지만 그 요소 비료는 요소태 질소가 암모니아태 질소로 바뀌고 그다음에 질산태 질소로 바뀌려면은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질산칼슘을 주게 돼요. 요 질산칼슘은 질산태 질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물에게 녹여서 뿌려주면은 금세 흡수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칼슘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작물이든 칼슘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마늘은 1년 내내 먹어야 되는 작물이기 때문에 창고에 보관해서 썩어버리면 안 돼요. 확실히 칼슘을 적당히 꾸준히 주고 밑거름 줄 때 주고 그다음에 추비를 줄 때 주고 연면 시비를 줄 때 주면은 이 마늘, 양파 썩지 않고 정말 오래 갑니다. 그리고 맛도 좋아요. 그리고 이 칼슘과 칼륨 이 두 가지를 잘 주게 되면은 그만큼 수확량도 많고 그다음에 구가 굵어지고 단단해지고요. 그리고 이 병에 대한 저항성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칼슘을 적당히 주시면은 작물이 병에 잘 걸리지 않고 튼튼하게 자라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질산칼슘을 여기다가 연면 시비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온도가 올라갔다 하시면은 요 위에다가 질산칼슘만 살짝 뿌려주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저는 질산칼슘을 살짝 뿌리고 요 위에다 연면 시비도 해줄 건데요. 만약에 질산칼슘이 없다 하시면은 집에 만약에 밭에 유니칼슘이 있으시면은 요 유니칼슘을 녹여서 뿌려주셔도 돼요. 제가 유니칼슘을 한번 실험적으로 한번 녹여봤습니다. 녹여봤는데 유니칼슘도 아주 잘 녹고요. 여기 안에도 마찬가지로 질산칼슘과 황산가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황산가리도 물에 이렇게 잘 녹게끔 되어 있네요. 따라서 유니칼슘도 연면 시비가 가능하니까 물에 타서 잘 녹이셔가지고 연면 시비를 하셔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산칼슘 별도로 구매하지 않고 요 유니칼슘만으로도 연면 시비가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시기에 부족한 게 바로 일조량입니다. 일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광합성을 해야 되는 이런 작물들은 마그네슘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은 뭐 잎이 누렇게 변할 수도 있고요. 황이 부족해도 누렇게 되고 질소가 부족해도 누렇게 됩니다. 요거는 황산 고토입니다. 마그네슘이에요. 질산칼슘도 마찬가지로 아니면은 유니칼슘도 마찬가지로 말당 20리터당 40에서 50g 정도 녹여서 작물이 그만큼 파릇파릇하게 누랬던 것도 파릇파릇하게 잘 자라고요. 그리고 생기가 없던 마늘도 이것을 이제 연면 시비를 해주시면은 바로 작물이 흡수를 하기 때문에 생기가 하루 이틀 만에 한 며칠 만에 딱 돌아오게 됩니다. 그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미노산이 있다고 하시면은 아미노산은 뭐 가루로 되어 있는 거 있고 이렇게 생선이나 아니면 꽃게 여러 가지 이제 동물성이나 식물성으로 만들어지는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있으시면은 그런 거 함께 요거 뿌릴 때 영양제 뿌릴 때 칼슘제 뿌릴 때 그리고 살충제 뿌릴 때 이 아미노산을 함께 뿌려주시면은 봄에 발생할 수 있는 냉해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작물이 생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천연 에서 이게 나오는 한 17종의 그 아미노산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냉해를 예방하는 성분이 이 아미노산에 들어가 있거든요. 고온 피해, 냉해 피해 그리고 작물을 좀 생기 있게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질소가 부족할 때 양분이 부족할 때 이 아미노산을 주시면은 그만큼 이 다른 그런 비료 성분들을 함께 조화를 이룬다고 해야 되나요?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작물에게 흡수가 잘 되게끔 도와주는 그런 성분, 그런 영양제이기 때문에 이 아미노산도 함께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연면 시비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거는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은 뿌리는 시기는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봄에 냉해를 위해서 많이 뿌려요. 그래서 이거는 500배에서 1000배 정도 뿌려주시면 큰 문제가 없고요. 오늘은 500배 정도 뿌릴 거고요. 여기 질산칼슘이에요. 붕소가 코팅된 야라비로 나이트라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질소와 칼슘과 붕소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성분을 동시에 주실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는 이제 아미노산을 첨가해서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연면 시비도 할 건데 이제 밑으로 조금만 더 줘서 부족한 양분을 좀 공급할까 합니다. 아직 추비를 줄 시기가 멀었기 때문에 양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이 주는 건 아니고요. 추비 주는 거에 한 10분의 1 정도만 뭐 주는 듯 마는 듯 하게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온도가 꽤 올라갔기 때문에 요것을 조금 먹고 그리고 작물이 잘 자라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유니칼슘이라고 지산태질소와 황산가리 그리고 칼슘이 들어가 있어서 별도로 칼슘제를 주실 필요가 없어요. 자, 연면 시비는 좀 이제 옆에 좀 앞뒤에 잘 묻게 해주시고 뿌리까지 들어가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뿌려주는 걸로 할게요. 아미노산이 들어가서 색깔이 갈색이죠. 유니칼슘은 질소와 칼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질소 성분을 초반에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갔을 때는 그리고 비가 다음날 온다고 하시면은 아주 주는 듯 마는 듯 이렇게만 살짝만 뿌려주시면 됩니다. 많이 뿌리실 필요가 없어요. 곧 추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생기가 없고 좀 추비가 필요할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흡수율이 좋은 이런 비료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마늘에 연면 시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살짝 제가 지산태질소와 그리고 황산가리 그리고 칼슘이 들어간 유니칼슘을 좀 뿌려줬고요. 그 다음에 연면 시비를 해줄까 합니다. 지금 마늘들이 생기는 좋지만 약간은 누리끼리 합니다. 그래서 생기를 더 돌게 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병 없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한 열흘에서 한 일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한 2번 해주고 그 다음에 첫 추비를 줄까 합니다. 그러면은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줄 것 같고 중간중간에 이제 그 잎마른병이나 녹균병이 올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예방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